네, 이제 우리 특허 요건을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요건은 참 방대한 분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교재는 7페이지, 네, 그리고 이제 8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이 강의를 촬영해야 될지는 고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중간에 뭐 두 번 나눠서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 번에 이어가는 게 조금 길더라도, 예, 한 강좌가 좀 길더라도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저기 교재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허 요건 등록 요건 일반입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 이제 비교적 측면에서 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딱 봤을 때 거기 이제 X 표시가 좀 많아서 좀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첫 번째 박스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특허 실용 시한 디자인까지는 창작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립성 이하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뭐 디자인도 공업상 이용 가능성, 창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좀 다르죠. 네. 다르지만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동소이한 구성, 네, 비슷한 구성이다. 물론 내용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죠.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데 특허법에 있는데 디자인법에도 대충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상표법 같은 경우는 이제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보니까 표장의 정의 규정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공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이런 창작에 관한 우리 요건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그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식별력의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부등록 상표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고 그냥 이 표에서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중간 박스에 보면 우리 이제 주체적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무권리자라는 개념이 특허 실용 시한 디자인까지 창작에 관한 창작의 문제인 특허 실용 시한 디자인까지는 무권리자 개념이 있는데 우리 상표법에는 무권리자 개념이 없고 그 대신 이제 사용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사용 의사가 있는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뭐 요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 볼까요? 눈에 이제 자꾸 밟히다 보니까 신규상 추가가 있는데요. 우리 특허법 실용실험 보면 신규상 추가. 그러니까 보정을 했는데 보정이 잘못되면 신규상 추가 금지 규정에 의해서 거절을 시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디자인과 상표법은 만약에 보정을 했는데 보정이 잘못되면 요지 변경이라고 해서 보정 전거 가지고 심사하고 보정을 인정 안 하지, 요지 변경 자체가 거절 이유는 아니다. 네. 그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고, 여러분들 저기 PPT에는 뭐 다른 박스로 이렇게 한번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그 박스로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 박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할 때 이제 쓰는 자료인데 네, 이걸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먼저 특허 요건입니다. 특허 요건은 뭐 제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건 뭐 실용신안도 역시 마찬가지다. 실용신안 등록 요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자, 먼저 이렇게 가운데 주체적 요건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요건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의 권리 능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무권리자 같은 경우 이걸로 거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창작했으면, 발명을 했으면 여러 명이 모두 출원해야겠죠. 그죠? 이게 공동 출원 규정이 있습니다. 뭐 자세히 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개괄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적 요건입니다. 그 발명 자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냐라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고요. 그죠? 네.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29조 1항 본문에서 이제 발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발명일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거 모르면 뭐 별에서 공부했다고 볼 수 없죠. 예. 29조 1항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신규성 나오고 이제 도장 깨기죠. 이 순서대로 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있으면 진보성, 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불특허 발명 아무리 신규성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예, 공소장석에 반하는데 그럼 이제 불특허 발명 규정으로 이제 우리는 거절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절차상의 요건인데 기타 절차상의 요건은 요게 이제 어 네, 여기 경합관계와 관련된 규정 있죠. 여기 이 두 가지가 네.
두 출원이 같은 발명에 대해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출원이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출원한 자한테 특허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선출원주의. 만약에 선출원주의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최선 창작이 아니란 이유로 좀 거절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규정한 게 이제 확대된 선출원주의 규정입니다. 네. 요건 경합 과정에 따른 특허 요건이다. 그래서 요거는 객체적 요건에 넣기도 하고요. 기타 이제 절차상의 요건에 넣기도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약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제 거절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입한 조약은 우리가 법률과 똑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갑니다. 미세한, 네. 네. 미시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만약에 서류를 작성할 때 발명의 설명을 잘못 작성했어요. 그러면 42조 3항 위반으로 거절하는데 여기는 1호, 2호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청구범위 기재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범위 기재 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42조 4항 위반으로 거절하는데 여기도 1항, 2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열항으로 이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열항을 기재하는 방법을 미리 약속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다항제 기재 방법이라고 하는데 42조 8항에서 8항에 이제 그 다항제 기재 방법에 대해서 거절 이유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재 방법은 우리 시행령 5조에 위임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특허 출원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출원할 때는요, 출원할 때는 발명이 꼭 하나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 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러 개 발명이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출원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걸 하나의 특허 출원 범위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걸 다른 강학상 표현으로서 요걸 단일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서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절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법하게 보정을 해야 되는데 적법하게 보정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보정을 하게 되면 신규상 추가 금지 규정에 의해서 거절한다라는 거죠. 이게 47조 2항에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객체적 요건과 관련해서 다른 요건은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객체적 요건과 관련해서 분할 출원, 분리 출원, 변경 출원을 한 경우에 객체적 요건과 관련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거절 이유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 기타 절차상의 요건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특허 요건은 또 이제 시용시한 등록 요건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디자인 보호법입니다. 자, 디자인 보호법은 자, 주체적 요건은 뭐 다를 거 없어요. 그죠? 다를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조문 번호는 다르겠죠, 당연히. 자, 객체적 요건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일것, 디자인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거절 이유, 그러니까 이 33조 1항 본문으로 거절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이건 33조 1항 본문을 적용하도록 적용해서 이제 거절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성립 요건 흠결이란 거절 이유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죠. 이건 특허 시용시한 디자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3조 1항 본문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양산에서 수요 증대를 통한 산업 발전이니까 양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 우리 특허법으로 따지면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자리에 이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워야죠. 신규성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창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성 다음에 창작성이죠. 네, 이거는 뭐 용이 창작성, 창적 비용이성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과거부터 하도 이제 창작성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창작성이 입이 배서 이렇게 창작성이라고 썼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특허청에서는 창작 비용이성, 용이 창작성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제 우리가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등록되면 안 되겠죠. 이제 부등록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부등록 디자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34조 1항 1호부터 해가지고 4호까지 4개가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부등록 사유에 들어가는 게 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객체적 요건, 기타 절차상 요건입니다. 기타 절차상 요건은 자, 이제 선출원주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확대된 선출원주의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창작이 문제니까. 그리고 조약 위반 있고 여기 다를 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 부등록 사유에 이제 뭐 호의 이제 개수가 다를 수 있고 창작성이 있고, 그러니까 진보성이라고 하는 발전 개념이 아닌 새로운 미감을 창출하는 개념인 창작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아니라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대동소이하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관련 디자인과 관련돼서 이제 35조가 이제 우리 이제 등록 요건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심사 등록 대상이 있고 심사 등록 대상이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일부 심사 등록 대상에 대해서 일부 심사 등록 추론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제 심사를 일부 심사로, 일부 심사를 심사로 이렇게 만약에 추론하게 되면, 잘못 추론하게 되면 그때 이제 거절 이유가 된다. 그 거절 이유가 이제 37조 4항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디자인 1추론주의, 요거는 이제 하나의 특허 추론 범위, 상표법으로 따지면 네, 일상표 일추론주의, 여기에 이제 대응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나당 추론 하나 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복수 디자인 추론하지 않고는, 복수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흠결하게 되면 우리는 거절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한벌무품 디자인입니다. 한벌무품 디자인은 나이프, 포크, 스푼처럼 각각의 독립된 물품인데, 독립된 물품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손잡이 부분을 다 꽃 모양을 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일된 어떤 그 컨셉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런 시스템, 요런 이제 디자인을 우리는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미감도 있지만 전체가 주는 미감도 있는 이 물품을 우리 한벌 물품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련 디자인과 관련해서, 위에 이제 관련 디자인과 관련해서 일부 심사 등록 출원과 관련해서 이제 62조 사망 규정이 있다. 네. 요거는 이제 관련 디자인과 관련해서 이제 심사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심사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둔 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등록 요건에 비해서 이제 쉽게 되어 있다.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지금 상표법 아직 안 했네요. 상표법.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나눠야 되겠네요. 네, 이게 네, 천상 보니까 나눠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우리 이제 거절 이후부터 이제 무효사유까지 확장해서 네,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눌 수가 없네요. 지금 PPT를 이거 담아놔 가지고 또 네, 좀 이게 길더라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자, 유튜브 방송을 많이 안 해봐서, 네, 많이 안 해봐서 이제 익숙치가 않습니다. 자, 이제 상표법은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객체적 요건을 보면 이렇게 먼저 주체적 요건은, 이제 주체적 요건부터 보면, 자, 외국인의 권리 능력 문제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받을 수 있는 자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무권리자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4조 3항에 또 이제 이게 주체적 요건, 네, 취소 심판에 이제 심결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등에 의해서 이제 소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표권자,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는 우린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또 이제 뭐 나오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 뭐 이건 우리가 상표법의 이제 각 주제별로 이제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내용이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좀 다르죠? 왜? 창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객체적 요건입니다. 객체적 요건은 여기 이제 정의 규정이 있는데 정의 규정 불합치라고 하는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따로 거절 이유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이제 특허 실용 시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특허법이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29조이랑 본문에 의해서 이제 발명의 성립성이 거절되는 것처럼, 예, 그 정의 규정 자체가 거절 이유로는 안 돼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열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의 규정 흠결이랑 거절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표는 창작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네, 이게 확대된 선출원주의, 네. 그리고 또 이제 창작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뭐 신규성, 진보성 이런 게 다 없거든요. 예, 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뭐 산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있을 턱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우회적으로 거절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표법 같은 경우는 단도직입적으로 정의 규정에 불합치한다는 이유로 거절 이유를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3조 식별력이 없는 것들, 식별력이 있어야지 등록이 되는데 식별력이 없는 것들은 이제 33조로 거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별력이 있어도 우리가 등록받을 수 없는 거, 이게 부등록 상표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상표법이 가장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심플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33조만 하더라도 33조 1항 1호부터 해가지고 7호까지 규정이 돼 있고 2항 3항은 이제 예외 규정이니까 자 34조도 마찬가지로 1항 1호부터 해가지고 21호까지 어마어마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별력, 부등록, 상표 이렇게 큰 목차로서만 적어 놓은 거지 실제 세부적으로 요건을 나열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이제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절차상의 요건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표는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보니까 확대된 선출원주의 규정은 없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신규 출원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네,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다시. 네, 자, 우리 이제 선출원주의 제가 갑자기 신규 출원이 왜 나오죠? 네, 좀 스스로 막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네, 긴장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강의할 때는 편하게 이렇게 편하다기보다는 이게 시선을 받으면서 이제 서서 강의하는데 이 강의할 때는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이제 평상시에 앉아 있던 의자에서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요. 네, 네, 횡설수설 할 때도 있어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이제 좀 단점인 것 같긴 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선출원주의부터. 이게 우리가 상표법은 창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작의 문제와 관련된 확대된 선출원주의 규정 같은 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두 출원이 경합됐을 때 먼저 출원한 자한테 그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선출원주의만 있고 뭐가 없다? 여기는 이제 확대된 선출원주의 규정은 없다. 확선 규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약 위반 규정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방식상에 38조 1항에 일상표 일출원주의. 자, 우리 디자인은 1디자인 1출원주의. 상표법은 하나의 특허 출원 범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상표법은 그러니까 특허법은 하나의 특허 출원 범위, 디자인 보호법은 1디자인 1출원주의, 상표법은 1상표 1출원주의인데 상표법은 좀 다르죠. 디자인하고 달라서 1상표 다류 1출원입니다. 그러니까 상표는 무조건 하나여야 되는데 유는 다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5개 류를 다 지정해도 돼요. 네.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전 제한 규정이 있어요. 이건 수비적 오인 운동을 막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건 다 특수한 경우니까 뭐 요렇게 그냥 이게 뭔가 이전을 다른 어떤 산업자산권보다는 좀 제한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특유한 내용들이 있구나. 요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넘어가서 보시면 거기 이제 8페이지에 여러분들 거기 밑줄을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넣기가 너무 복잡해져서 안 넣는데 그냥 그 밑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요건의 이제 형태가 바뀌어서 주체적 요건, 개체적 요건, 기타 절차상의 요건, 기타 절차상의 요건을 우리가 이제 경합관계에 따른 거, 그 다음에 기재 요건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파생되는 출원을 하면서의 이제 거절 이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자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디자인 같은 경우 일부 심사 등록 제도가 있다 보니까 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들어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표법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시면 이제 상표 사용 의사가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권리자 개념을 안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 대충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놨다. 그건 이건 9페이지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일단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비교적 측면보다는 뭐 다른 뭐 그냥 어떤 상표법의 어떤 특수한 내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걸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절 이후로부터 이제 무효 사유까지 이제 확대되는 것들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계속 그거 이어하면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편을 나눠서 여기 이제 요 강의 앞부분에서 요 강의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표를 그리면서 우리 무효 사이까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